이제 오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 오차를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는 게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럼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처럼 자 자료를 가지고요. 자 자료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차가 나오는 이 함수입니다. 요거 함수죠. 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3분의 1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오차를 표현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는 뭘 해야 되냐면 오차가 가장 작은 a 값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b도 있을 거예요. 그 b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a 변수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 오차를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기 값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야, 여기서부터 판단을 해. 그게 뭐냐면 x값이 3일 때부터 너 판단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x값이 3일 때 보시면요. 오차가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뭘 계산하라는 게 경사하강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사하강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컴퓨터한테요.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최소값이 어디예요? 오차가 가장 작은 값은요. x값이 0일 때가 오차가 가장 작죠. 그럼 컴퓨터는 사실은 이걸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미분을 바로 해서 바로 찾으라면 좋은데 이건 단순하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복잡한 함수들이 많겠죠. 그러면 오차가 가장 작은 걸 찾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키냐? 자, 처음에 초기값을 3을 줬을 때 3에다가 입력을 해보고 얘를 뭐 하냐면 컴퓨터한테 미분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분 배웠죠?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미분 계수입니다. 미분 계수가 뭐냐면 기울기죠. 자, 이 함수가 2의 a인데요. 미분을 해서 자 3을 대입해봅니다. 2'에 3을 대입해보면 그 기울기가 0보다 클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제 경사하강법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경사를 따라오라? 네,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어느 쪽으로 오란 얘기입니까?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와야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내려오란 얘기죠. 값을 왼쪽 방향으로 조금 옮겨봐. 누구 값이요? 초기 값을 조금 옮겨봐. 그래서 옮겨서 다음 값을 대입해봐. 그래서 또 넣었을 때, 자, 다음 값을 또 넣었을 때 또 컴퓨터가 판단하겠죠. 여기서 또 경사를 또 봤더니 경사가 또 오르막이야. 오르막이니까 또 어떻게? 또 내려와. 그럼 이쪽으로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컴퓨터가 값을 이동해 가면서 네, 뭘 찾는 거예요? 오차가 가장 뭐한 거? 작은 거. 그죠? 오차가 가장 낮은 때의 그 x값을 찾아내는 걸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경사하강법이에요. 근데 이 경사하강법을 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자, 두 가지 값을 줘야 되는데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때요. 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넘어가서. 자, 요걸 줘야 돼요.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이동할지를 결정해 줘야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이만큼 이동해. 근데 얼마만큼 이동해?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 값에 얼마만큼 이동해라는 그 이동하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동 거리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학습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사하강법을 적용했을 때 이 학습률인데 만약에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학습률이 너무 커버리면 자, 일단 학습률이 크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빨리 가는 건 좋겠죠. 컴퓨터한테 야, 너 빨리 가. 빨리 가면 빨리 이동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학습률이 커버리면 값이요.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네요. 학습률이 커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오차가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값에서 어떻게 넘어가 버리냐면 반대로 가버려요. 학습률이 커버리면 또 반대로 가버려요. 반대로 가버려요. 이동은 하지만 이동은 이쪽으로 이동하지만 너무 많이 이동하니까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학습률을 너무 키워버리면 오차를 줄여나가는 범위가 아니라 오차를 어떻게 돼볼까요? 더 키워나가는 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학습률을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자, 학습률을 정해줄 때 그럼 또 문제가 또 뭐냐? 학습률을 만약에 너무 작게 설정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값으로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경사하강법을 따라서 점점 오차가 작아지는 값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학습률을 너무 작게 줘버리면 학습률을 너무 작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최소값으로 내려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너무 학습률 작게 주면 최소값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은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을 정해서 컴퓨터가 계산하게끔 만들어주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큰 의미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일단 큰 틀의 의미를 이해하는 쪽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하고 하려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요. 인공지능 수학이 있어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좀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판단하는지만 큰 아웃라인만 잡을 거예요. 자,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아시겠죠? 오차라는 함수가 아까 나왔어요. 그죠? 오차를 판단하는 함수가 나왔으면 컴퓨터한테 뭘 해야 돼요? 예측을 하려면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걸 결정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요거예요. 추세선을 판단하는 겁니다. 추세선. 요 추세선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추세선을 판단해서 경향성을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 자료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건지를 예측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결정하려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y는 ax꼴에서 이 a 값을 결정해야겠죠. 저 a 값을 결정하려면 뭡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야 a 값을 결정해라. 추세선을 판단할 때 그러면 오차가 가장 작은 쪽을 판단해라. 그럼 오차가 가장 작게 만들려면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컴퓨터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경사하강법이에요. 오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경사를 따라서 값을 점점 줄여나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때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학습률이에요. 학습률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오히려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지만 오차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